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임하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 정도 상승한 반면에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8%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투매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오늘 뉴욕 증시 구성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기술주가 가장 큰 폭의 업종별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이외에 소비재 종목 그리고 자재 종목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와 금융, 부동산 관련 종목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고 빅테크 실적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기술주에 가지고 있는 이런 불안 심리를 아직 잠재우지는 못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흐름 보인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반도체주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대장주이자 AI의 총화 종목으로 불리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늘 7%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7% 이상 급락하면서 103달러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2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들어서 15%가 넘게 급락을 했고요. 아마도 이번 달 성적이 2년 만에 최악의 한 달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월가 전문가들은 엔비디아 주식이 100달러도 하향 테스트하면서 좀 100달러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엔비디아 주식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20일 날 기록했었던 52주 고점에 비해서 25%나 밀린 상태입니다. 통상 주가가 52주 고점 대비 20% 이상 밀리면 기술적인 약세장에 진입했다라고 의미를 하는데요. 향후 방향성 측면에 있어서도 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신호로 보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 기술적인 약세장에 진입한 것 주의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을 보입니다. 이외에 지금 다른 AI 관련주들의 주가도 52주 고점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밀린 상태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관련되어서 이 AI 수혜주로 꼽혔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종목의 주가는 지난 3월 중순에 기록했던 고점 대비해서 46%나 급락했고요.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영국 반도체 기업 암홀딩스 같은 경우도 52주 고점 대비 30% 밀린 상태이고요. 반도체 회사 퀄컴도 6월 중순에 기록했던 52주 고점 대비 주가가 26%나 밀린 상태입니다. 결국 이렇게 AI 랠리를 주도해온 종목들의 주식이 일제히 약세 국면에 빠지고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AI가 기업들에게 가지고 오는 수익성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AMD 주가가 정기장에서 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퀄컴과 마이크론 주가도 각각 6% 그리고 4%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주요 반도체주로 구성되어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3.8% 하락을 했고요. 주요 빅테크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오늘 다시 4%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아마존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도 주가가 내림세를 걸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정규장 마치고 투자자들이 기다려왔던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매출 같은 경우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 숫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부문에 매출이 부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 외거래에서 주가가 6%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6월 30일로 끝난 회계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2.95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매출 역시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애저 부문을 포함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사업 부문이라고 볼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29%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31% 증가에 비해서 약간 부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주
나왔던 알파벳의 실적과 비슷하게 그저 그렇게 잘 나온 실적에는 더 이상 투자자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방증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 마감 이후 또 다른 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 AMD입니다. AMD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대체로 예상치를 모두 상회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1년 만에 2배로 급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들이 반색을 하면서 시간 외거래에서 주가가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 스타벅스, 화이자, 프록터앤갬블, 파이팔 그리고 제트블루 등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예, 내일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회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들어온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요? 네, 지금 내일이 통화정책 측면에서 좀 빅데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우선 이제 한국 시간으로 점심시간 무렵에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또 뉴욕 시간으로 이제 오후 2시에 미국 FOMC 결정 회의, 미국 연준의 결정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일본 유력 언론지에서 좀 단독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유력 언론들이 일본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검토한다라는 내용을 일제히 좀 보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NHK 그리고 니혼게이다의 신문은 이 일본은행이 내일 금리를 0.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이 정책 금리를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라는 내용의 이제 보도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본 유력 매체에 연이어서 비슷한 보도가 나오면서 내일 실제로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일본은행의 정책금리가 0.25%로 인상이 되게 된다면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후인 2018년 12월 이후 1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책금리가 오르는 것입니다. 지금 NHK에 따르면 일부 정책위원들이 엔화 약세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특히 이 엔화 약세가 물가를 밀어 올리는 위험을 주시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NHK는 전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BOJ 결과는 결국 엔화의 변동성을 좀 촉발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연준은 내일 금리를 동결을 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지만 아주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인하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우 미미한 확률이지만 4% 정도의 이 금리 선물시장 트레이더들이 내일 인하를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대세는 내일 연준은 금리를 동결을 하고 9월에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제 뉘앙스를 전해줄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내일 성명문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9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전달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금융시장은 이 FOMC 결과에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